본 영상의 사진들은 게티 이미지 코리아의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저는 엘버트 푸올스를 사랑했습니다. 그전에는 베리 본즈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로드리게스도 그만큼 좋아했습니다. 푸올스, 본즈, 에이로드, 각이 나오시죠? 맞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숫자를 사랑했습니다. 제가 특히 에이로드를 좋아했던 건 약간은 거만해 보이는 당당함이었는데요. 경기에서의 에이로드는 마이클 조던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는 에이로드가 동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시애틀 시절 켄 그리피 주니어, 제이 뷰너, 에드가 마르티네스 등으로부터 막내 취급을 받았던 에이로드는 텍사스에 입단한 후로는 본격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텍사스 선수들은 에이로드가 독려할 때마다 잘난 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에이로드가 더 텍사스를 떠나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에이로드에 대한 저의 실망은 에이로드가 양키스에 입단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양키스에 입단하고 약물 선수임이 밝혀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엠마뉴엘 로드리게스는 1975년 뉴욕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도미니카 프로리그의 포수 출신이었던 아버지의 돈벌이는 시원치 않았고, 그의 가족은 에이로드가 4살 때 도미니카로 역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8살 때 다시 마이애미로 건너와 정착하게 됩니다. 에이로드는 이후 마이애미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에이로드의 고향은 마이애미인 셈인데요. 에이로드는 칼리 켄 주니어와 마이클 조던을 좋아했고, 당시는 플로리다주 메이저리그 팀이 없었기 때문에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1년 선배 덕 민케이비치와 함께 모교를 전미 고교 랭킹 1위 팀으로 만듭니다. 마이애미 대학에 가려고 했던 에이로드는 이후 시애틀의 1순위 지명을 받아들이게 되고, 미안함에 나중에 마이애미 대학에 야구장을 지어주게 됩니다. 시애틀에서 에이로드는 천재성을 드러냅니다. 1996년 20세 시즌에는 아메리칸 리그 역사상 세 번째로 어린 나이로 타격왕에 오르고, 1998년 22세 시즌에는 유격수 역대 세 번째 40홈런과 함께 호세 칸세코와 베리 본즈 둘밖에 없었던 40홈런 40도루를 달성합니다. 오마 비스켈의 10년 연속 골드글러브를 저지했을 만큼 수비도 훌륭했던 에이로드는 역대 최고의 선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FA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텍사스와 10년 2억 5,200만 달러라는 충격적인 계약을 맺게 됩니다. 1998년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을 2억 5천만 달러에 샀던 톰 힉스 구단주가 그로부터 2년 후 에이로드에게 구단을 샀을 때보다 200만 달러를 더 주게 된 거였습니다. 에이로드는 텍사스에서의 3년간 52홈런 135타점, 57홈런 142타점, 47홈런 118타점,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8.3, 8.8, 8.4를 기록하며 분전하는데요. 2001년 52홈런과 2003년 57홈런은 지금도 유일한 유격수의 50홈런 기록입니다. 하지만 에이로드가 몸부림칠수록 텍사스는 더 늪으로 빠져들었고, 결국 에이로드는 힉스와 하비아의 2003 시즌 후 텍사스를 빠져나오기로 합니다. 에이로드를 데려가겠다고 나선 팀은 테오 앱스타인 단장의 보스턴이었는데요. 매니 라미레스와 노마 가르시아 파라를 에이로드와 메글리오 오도네스로 바꾸기로 한 테오 앱스타인 단장은 텍사스와 매니 에이로드 트레이드에 합의합니다. 그리고 에이로드는 보스턴이 요구한 연봉 삭감을 받아들입니다. 선수 노조가 이를 승인하지 않자 에이로드와 보스턴은 에이로드가 연봉을 깎는 대신 보스턴 로고를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데요. 하지만 트레이드는 끝내 무산됩니다. 그리고 에이로드는 양키스로 가게 되죠. 저는 이때 에이로드에 대해 크게 실망하는데요. 양키스로 가서가 아니라 유격수를 포기해서였습니다. 물론 유격수로서의 수비 실력은 에이로드가 지터보다 나았습니다만, 에이로드가 양키스의 상징인 지터를 밀어내고 유격수를 차지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에이로드는 텍사스에서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양키스에서 리더처럼 행동하다가 다른 선수들로부터 호되게 욕을 먹고, 다음부터는 지터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에이로드가 지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야구는 내가 훨씬 잘하는데, 그렇다고 외모가 밀리는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지터를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지? 라는 겁니다.
이는 지터 따라하기로 나타나는데요. 유명 여자 연예인들로 팀을 만든 지터가 은퇴하고 나서 42살 때 결혼한 것과 달리 에이로드는 2002년 26살 때 심리학 박사학위를 가진 일반인과 결혼을 하는데요. 하지만 2008년 이혼 후 마돈나 등 유명인과 데이트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지터 따라하기에 나섭니다. 마돈나는 에이로드보다 16살 많은 1958년생인데요. 마돈나는 자기보다 6살 어린 호세 칸세코하고도 사귄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니퍼 로페스와의 아코남으로서 와이프의 유명세 대결에서는 지터에게 승리를 거둔 에이로드의 지터 따라하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터가 마이애미의 대표 구단주가 된 것처럼 에이로드는 뉴욕 매츠의 구단주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츠는 에이로드가 어렸을 때 애틀란타 다음으로 좋아한 팀이었습니다. 유격수를 포기하며 양키스로 간 것, 지터 따라쟁이가 된 걸 가지고 비열하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요. 문제는 에이로드가 약쟁이였고 로저 클레멘스나 베리 본즈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러웠다는 겁니다. 에이로드가 약물 선수로 밝혀진 건 양키스에서의 5번째 시즌이 끝난 2009년 2월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 3년간 승리 기여도가 평균 8.5였던 에이로드는 양키스에서 5년간 평균 7.5를 기록하며 건재함을 이어갑니다. 심지어 양키스는 텍사스와 맺은 10년 계약에 옵트아웃이 있었던 에이로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 2007 시즌이 끝나자 새로운 10년 2억 7,500만 달러 계약을 줍니다. 하지만 2009년 2월 SI는 2003년에 있었던 전수조사에서 에이로드가 2가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 대해 양선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을 4군데 취재원을 통해 확인했다고 보도합니다. 그리고 에이로드도 이를 인정합니다. 단 에이로드는 텍사스와 계약 후 좋은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손을 댔으며 텍사스에서의 3년을 제외하면 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다른 선수들과 달리 깨끗이 인정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에이로드 파문은 그럭저럭 봉합이 됩니다. 하지만 에이로드는 더 추악한 비밀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스크루볼에 있는 내용인데요. 2013년에 일어난 바이오 제네시스 스캔들의 주인공은 약물 바텐더라고 할 수 있는 앤서니 보쉬였습니다. 보쉬의 첫 메이저리거 고객은 매니 라미레스였는데요. 2008년 라미레스에게 먼저 연락이 왔고 2008년 35세 시즌에 20홈런에 그쳤던 매니는 보쉬의 약물 처방을 받은 이후 다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보쉬에 따르면 매니는 혼자 자는 걸 싫어했고 보쉬는 매니와 한 방에서 자게 되면 매니가 잠들 때까지 이야기를 들려줘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니는 보쉬가 정해준 투약 시기를 놓치게 됨으로써 2009년 5월 도핑 테스트에 걸리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2009년 2월 약물 기자회견을 했던 에이로드가 보쉬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에이로드는 보쉬에게 매니가 쓰는 걸 나에게도 달라고 합니다. 에이로드는 2010년 8월 15일 보쉬의 약물 처방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한 경기 3홈런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시즌에 13년 연속 30홈런 100타점 메이저리그 신기록을 만들어냅니다. 2013년 바이오 제네시스 스캔들이 터진 건 보쉬가 자신의 고객 명부를 도둑 맞았기 때문인데요. 이 명부의 사본을 마이애미 뉴타임즈의 기자가 얻게 되면서 에이로드와 함께 멜키 카브레라, 바톨로 콜론, 야스마니 그랜달, 넬슨 크루즈 등의 이름이 공개됩니다. 에이로드는 자기 사람을 시켜 이 명부를 손에 넣는데요. 그리고 충격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쏠린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해 라이언 브론과 프란시스코 서벨리의 이름을 언론에 흘린 거였습니다. 더 믿을 수 없는 건 서벨리는 에이로드의 양키스 팀 동료였다는 겁니다. 한편 보쉬의 증언에 따르면 에이로드만큼이나 추악한 거짓말쟁이가 된 브론은 마이애미 대학 시절부터 보쉬의 고객이었습니다. 2012년 첫 적발 때 소변 샘플의 관리 문제를 이유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던 브론은 바이오 제네시스 스캔들을 통해 약물 선수임이 탄로나게 됩니다. 다른 선수들은 50경기, 브론은 65경기 출장 정지를 받은 반면 에이로드는 에이로드에게 줄 연봉을 최대한 줄이고 싶었던 양키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에 따라 211경기 출장 정지를 받게 됩니다. 에이로드는 과거 보쉬에게 800홈런이 자기의 최종 목표였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2015년 징계에서 돌아와 39세 시즌에 33개의 홈런을 날린 에이로드는 그러나 2016년 65경기 9홈런에 그쳤고 700홈런 달성 보너스를 주고 싶지 않아 했던 양키스의 뜻에 따라 통산 696홈런에서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양키스와 원만한 합의를 보게 되면서 양키스의 각종 행사에 초대를 받음은 물론 심지어 영구 결번 이야기까지 거론되기도 했던 에이로드는 이후 ESPN 해설로 변신하고 제니퍼 로페스와의 데이트를 통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가장 불만인 건 A로드가 은퇴 후 활동들을 통해 정말 비열하기 짝이 없었던 선수 시절의 행동들이 세탁되고 있다는 겁니다. A로드는 한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선수에서 지금은 가장 싫어하는 선수가 됐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A로드보다 더 싫어하게 될 선수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격 메이저리그 역사 주입 방송 김영준의 야구야구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